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에 엔진엑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버추얼 호스트를 세팅하고 그리고 이제 특정 웹사이트에서 PHP와 MySQL을 사용한 이제 개발을 하고 싶은 고객이 있다면 이제 PHP를 설치하고 MySQL을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정도 만들고 해서 실제로 PHP 사용하는 이제 웹사이트까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PHP와 MySQL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동적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이제 그것을 만들기 위한 PHP 공부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공부라든지 그다음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많은 그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개발자의 모든 그 스킬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쉽게 만들기 위해서 CMS를 사용해서 많이 개발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CMS의 약자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뭐냐면은 실제 개발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뤄야 될 컨텐츠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에 아주 간단한 CMS를 한번 설치해 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웹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필요한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좀 살펴볼게요. 웹사이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를 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웹사이트 제작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을 이제 습득을 해야 되는데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HTML, 자바스크립트, CSS가 있죠. 근데 실제로 요새는 프론트엔드 쪽도 이제 프레임워크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앵귤러나 뭐 리액트나 그다음에 뷰다.js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엔드 쪽에서는 우리가 그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동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PHP나 뭐 ASP, JSP, 뭐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 뭐 등등등 너무나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웹 서버를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웹 서버의 요소는 24시간 동안 이제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서버 컴퓨터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서버에 누구나 접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소를 알아야 사용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좋은 이름을 이제 만들어서 도메인명도 등록을 해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만 뭐 또 알아야 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서버 컴퓨터를 관리한다는 것은 컴퓨터의 보안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보안이라는 거는 이제 해커에 의해서 해킹을 만약에 당해서 고객의 정보가 변조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정하거나 뭐 없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또 백업도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들이 요청이 오면은 그것에 대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스템 관리하는 능력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웹 서비스를 하나 우리가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실제로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컨텐츠는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없을 때 이제 사이트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개발하지 않고 좀 더 간편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CMS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관리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되고 우리는 실제 이제 뒷단에서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이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특징을 살펴보면 블로그나 쇼핑몰, 그다음에 SNS 웹사이트 등 웹 서비스를 쉽게 구성해 주는 도구이다. 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이버나 티스토리 같은 데에서 인제 여러분들이 카페나 아니면 여러분들 블로그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인제 우리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제 우리 정보로 들어가서 우리 그 블로그에 뭐 메인에 보이는 타이틀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림도 바꿀 수 있고 테마도 뭔가 적용해서 다른 사이트로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인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네이버에 로그인해서 인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인제 서비스형 블로그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인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티스토리 같은 데서 만들어 놓은 것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인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제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인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웹서버는 직접 컴퓨터를 구입해서 하고 싶고 그 안에서 좀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롭게 인제 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인제 사용하는 것이 설치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서비스형 블로그의 인제 한계를 CMS에서는 수많은 플러그인과 테마를 활용하여서 그래서 다양한 추가 기능을 적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웹 서버를 직접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웹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확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이 PHP나 MySQL을 다루는 이제 스킬이 만약에 있다면 조금 더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인제 우리 학부에 CSE.한동.edu가 CMS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한 사이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CMS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MS는 인제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인제 설치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가입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치형인 경우에는 인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웹 서버를 직접 컴퓨터를 사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웹 호스팅을 이제 실제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인제 닷홈을 신청해서 사용하는 그게 웹 호스팅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웹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를 대여 받을 수도 있고 직접 내가 서버를 세팅해서 그래서 인제 IDC 센터에 넣어서 우리가 인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입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서버를 인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워드프레스닷컴이나 혹은 네이버나 다음 뭐 티스토리 이런 블로그 인제 운영하는 그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거기에서 계정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만 이제 우리가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입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웹서버인 경우는 웹서버 운영비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 호스팅 설치해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한 것은 무료를 신청했지만 인제 조금 더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트래픽이 인제 증대가 되거나 아니면은 서버에 있는 인제 디스크가 모자르거나 뭐 이럴 때에는 인제 우리가 돈을 내서 그래서 인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워드프레스닷컴이나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도 유무료가 있죠. 근데 인제 상대적으로 가격은 웹서버 운영비가 제일 많이 들겠죠. 그다음에 이제 개발 능력을 보면은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전문가 수준의 스킬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인제 초창기에 얘기한 것처럼 개발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서버 운영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보안이나 백업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되고 이제 웹 호스팅 설치해서 인제 하는 사람은 초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실력이 좋을수록 더 인제 다양한 것들을 도입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입형 같은 경우는 실제 개발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제 실제 처음 사용하는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지식도 인제 직접 운영하는 게 가장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장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접 서버를 운영하기 때문에 원하는 프로그램도 설치할 수 있고 원하는 기능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제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인제 순서대로 이렇게 인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마나 플러그인은 우리가 CMS를 다루면서 인제 나오는 용어인데 그때 인제 테마 수정이 이제 가능한 경우는 우리가 웹서버나 웹 호스팅을 설치했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인제 가입형을 했을 때에는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우리 마음대로 테마를 뭐 커스터마이징하거나 플러그인을 뭐 설치하거나 커스터마이징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많이 사용하는 CMS의 종류와 특징을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MS 종류에는 국내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익스프레스 엔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kimsq라는 인제 이런 CMS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보드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로보드가 인제 네이버에서 오픈 소스 지원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CMS입니다. 근데 인제 이것은 많은 개발자들이 인제 여기에 많은 개발자들은 인제 국내 개발자들을 의미하고요. 모듈, 애드온, 스킨을 개발해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인제 문제는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고, 그리고 버그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 보면은 한국형 이제 CMS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게시판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좀 한글로 좀 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사용하기는 조금 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kimsq라는 CMS도 있지만, 이 이제 kimsq 같은 경우는 많은 모듈이 유료로 이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개를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wordpress.com이라는 이제 CMS를 사용하고, 요새는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워드프레스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루팔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세 개의 특징은 뭐냐면은, 드루팔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맞춤형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데 유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내부가 PHP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 소스를 보고 분석이 가능해야 되고요. 줌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드프레스와 드루팔의 중간 정도 복잡한 사이트에서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드루팔은 이제 현재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국내에서는 워드프레스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CMS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그 제품이 어떤 것인지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면은 w3tax.com이라는 이제 이 사이트에 가면은 꾸준하게 계속 업데이트돼서 올라옵니다. 제가 2020년 5월 26일 날 이제 한번 찾아본 자료인데, 현재 이제 전체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CMS를 사용 안 하는 이제 웹사이트는 42.1% 정도가 되고요. 이제 이런 사이트들은 개발자를 고용해서 직접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 사용하는 이제 퍼센트가 36.7%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실제 CMS를 사용하는 그 업계에서 마켓쉐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CMS를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100으로 봤을 때 63.4%가 워드프레스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추세는 이제 갈수록 더 커질 것 같은 게, 워드프레스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이나 테마 같은 것들이 지금 무료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소스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유용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워드프레스는 앞으로도 좀 한동안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소개한 이제 줌나, 그다음에 드루팔 정도는 있는데 워드프레스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편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기회가 된다면은 워드프레스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웹사이트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참고로 cse.한동.edu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이제 테마를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은 현재는 공이 많이 들어간 사이트인데, 이제 그 정도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디자인적인 기능을 더 한다면은 워드프레스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잘 정교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CMS를 선택해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CMS를 선택하기에 앞서 CMS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이제 OS가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웹 서버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뭐 수정 삭제, 뭐 그리고 목록 가져오기, 조회, 뭐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즉 동적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언어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CMS 같은 경우는 구성 요소 자체가 이제 웹 서버와
웹서버를 이제 설치해 놓고 그 위에 올라가는 동적 어플리케이션 언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디폴트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그 위에 이제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PHP 기반의 CNS에서 사용되는 플랫폼으로는 이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조합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리눅스, 아파치, MySQL, PHP 혹은 이제 리눅스, 엔진엑스, 마리아DB, 뭐 PHP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뭐 MySQL이나 마리아DB를 쓸 수도 있지만 뭐 SQLite를 사용하는 CMS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라즈베리파이에 CMS를 설치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은데 라즈베리파이가 이제 시스템 사양으로는 그래도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간단하고 빠르고 쉬운 그런 이제 CMS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실습 CMS로 뱃플랫이라는 이런 이제 CMS를 우리가 선택해서 한번 해볼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검색에 가서 뱃플랫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런 사이트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공식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for students.com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뱃플랫 해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보면 이제 설치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이제 그런 그 아티클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은 뭐냐면은 이 CMS를 어떻게 하는지 기계적으로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 설치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서버에 세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설정해서 돌아가는 것까지 스텝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다른 CMS를 선택했을 때에도 이제 매뉴얼을 통해서 혹은 이제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뱃플랫이라는 이제 C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나면은 리스판시브 웹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데스크탑으로도 접속하지만 핸드폰으로도 접속을 할 수 있고 태블릿으로도 접속할 텐데 그 세 개의 특징이 뭐냐면 그 웹 브라우저의 크기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데스크탑인 경우에는 좀 크게 볼 수가 있고 모바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작은 화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럴 때 똑같은 UI가 제공된다면 데스크탑에서는 잘 보이는데 모바일에서는 너무 작게 보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우리가 접속하는 기계에 따라서 화면이 유동적으로 잘 보이게끔 만든 것을 우리가 리스판시브 웹이라고 부르는데 이 웹플랫은 이제 리스판시브 웹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개발 그 환경은 이제 설치 환경은 이제 엔진엑스와 그다음에 PHP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 이것은 따로 서버가 필요하지 않고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SQLite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중에 굉장히 경량이고요. 그리고 파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SQLite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도 이제 자주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름도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뱃플랫을 우리 이제 블로그로 한번 설정해보고 이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스텝을 좀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OS와 그다음에 엔진엑스, PHP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다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이제 명령어 같은 경우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HP-FPN까지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텝 2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이 아닌 SQLite를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PHP와 SQLite 연동 모듈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설정하는 작업을 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뱃플랫
것을 이제 CMS라는 거는 이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 서버에 어떤 세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운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블로그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버추얼 호스트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mybedflat.com이라는 이제 사이트로 버추얼 호스트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호스트 파일에 등록을 해서 홈페이지를 직접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S의 특징인 안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설정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변경을 해 보는 것으로 오늘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엔진엑스하고 php-fpm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엔진엑스를 이제 시작을 해 놓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 해야 되는 거는 php와 그다음에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동 모듈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해왔었는데 apt install 그다음에 php 7.3 빼기 SQLite 3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php.in이를 이제 수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세팅에서 변경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뭘 수정을 하고 되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 CMS는 우리가 이제 파일 업로드 기능이 지원이 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제 PHP에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제 파일 업로드를 ON으로 이제 설정해 놔야 되고요. 이건 근데 지금 현재 기본 옵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allow 뭐 URL fopen 이제 파일 오픈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이제 제한하는 거 256메가. 그 다음에 뭐 업로드 맥스 파일 사이즈 업로드 할 때 최대 이제 파일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더 크게 하려면 더 크게 하는데 뭐 더 작게 하려면 이제 줄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임존 이 정도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거에 안 해도 됩니다. 조건 드리면 동작 안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PHP와 SQLite 연동 모듈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 연동 모듈은 PHP가 또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새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현재 여러분 버전과 맞춰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설치한 PHP 버전은 7.3 버전이기 때문에 sudo apt list 하면 이제 전체 패키지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 SQLite 3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설치해야 될 패키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PHP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톨드라고 이제 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 이제 패키지 이름을 복사해서 sudo 그다음에 apt install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해서 엔터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PHP INI는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건 좋은데 이제 가능하면 수정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텝으로는 이제 bedflat 다운로드 및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하기 전에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제 계정에서 이제 bedflat을 사용할 수 있도록 블로그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암호 설정해 줘야 되고 홈 디렉토리를 생성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index.html, index.php 그다음에 소유자 변경을 해 주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버추얼 호스트가 제대로 세팅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용자 계정과 암호 설정, 그다음에 홈 디렉토리는 생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cd 한 다음에 이제 블로그 유저가 사용자 계정이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html이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CMS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이제 wget이라는 명령을 써서
이것이 이제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제 직접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wget을 사용해서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확장자가 압축 파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것을 압축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을 풀기 위해서 unzip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현재 이제 다운받은 master.zip을 이제 우리가 압축을 풀게 됩니다. 압축을 풀게 되면 뱃플랫 빼기 마스터라는 폴더가 생기게 되고 이제 폴더 이름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블로그란 이름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블로그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블로그에 이제 tmp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admin tmp라는 폴더를 또 하나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지금 이제 이 블로그는 수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홈 디렉터리 주인으로 이제 소유자를 변경한 후에 여기 체인지 모드를 이용해서 이제 777이라는 옵션을 주시고요. 그리고 업로드와 그 다음에 여기는 폴더들을 쭉 써주셔야지만 정상적으로 돕니다. 만약에 사용자를 www 데이터라는 사용자로 사용했을 때에는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블로그 유저라는 새로운 사용자를 만들어서 웹에서 이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이제 쓰기 권한을 이제 부여해야지만 실제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한을 변경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면은 이제 뱃플랫을 다운로드하고 설정하는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사용자 계정을 만들도록 할게요. sudo 그 다음에 user add 그 다음에 m 하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유저라고 동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지정을 해야 되겠죠. sudo 패스워드 그 다음에 블로그 유저 외우기 쉽게 1, 2, 3, 4로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 디렉토리를 한번 가보면 홈, 그 다음에 블로그 유저 가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HTML 이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sudo mkdir html 해서 만들었고요. cd html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wget을 사용해서 직접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뱃플랫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알아오기 위해서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해보고요. 이제 해보면은 이제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뭐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GitHub 링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인스톨하는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톨하는 방법 쪽에 가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우분투와 아파치를 쓰는 건데 여기서 이제 다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뱃플랫 해보면은 지금 이제 검색 결과가 엔진엑스 사용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치를 사용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이제 엔진엑스를 설치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이제 열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 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설치해야 되나 한번 이제 보는데 먼저 이제 여기 보면은 우분투에 뭐 엔진엑스 설치 서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HP 우린 7.3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엑스를 리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뱃플랫 우리 지금 하는 게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소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wget 한 다음에 이 주소를 복사해서 wget 한 다음에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s 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master.zip이 이제 다운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이제 우리가 압축을 풀어야 되니까 sudo 그 다음에 unzip 나의 master.zip 해서 이제 원집을 하면은 압축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압축 풀린 게 지금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폴더 이제 만들어진 게 너무 폴더 이름이 기니까 우리가 이제 sudo move를 이용해서 뱃플랫 해서 이 이름을 이제 우리가 블로그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s-al 하면은 블로그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거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rm한 다음에 master.zip 해서 이제 지워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블로그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블로그로 이동을 해서 좀 잘 안 보이니까 올리고, 블로그로 이동을 해서 이제 디렉토리를 만드는데 tmp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mkdir, tmp, 그 다음에 sudo, 그 다음에 mkdir, 그 다음에 admin 폴더 밑에 tmp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hange on에서 -r 한 다음에 블로그 유저 한 다음에 홈 밑에 그 다음에 블로그 유저 밑에 HTML의 모든 소유를 다 블로그 유저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sudo change on을 사용해서 이제 블로그 유저에 있는 이제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를 이제 블로그 유저 소유자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ls-al에서 해보면 지금 이제 블로그 소유자가 블로그 유저로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d 블로그에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보면 마찬가지로 다 변경되어 있죠. 체인지 온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sudo 한 다음에 change 모드 그리고 -r 한 다음에 77하고 이제 이렇게 폴더명들을 이제 써주게 되면은 이제 모드가 바뀌면서 일반 사용자들 즉 웹을 통해서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이제 파일을 올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벳플랫 다운로드하고 설정하는 과정을 끝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mybatflat.com이라는 이제 웹사이트를 하나 이제 버추얼 호스트를 설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버추얼 호스트 설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해보았죠. 그래서 버추얼 호스트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파일을 하나 sites available이라는 데에 mybatflat.com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설정 파일을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됩니다. 실제 컨텐츠는 여러분들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설치법 그 매뉴얼 그 아티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므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는 지금 이제 7.3-FM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주소는 이제 디폴트에 있는 걸 확인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 파일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nginx-t라는 이제 명령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에러가 없다면은 이제 sites enabled라는 그 폴더에 그 symbolic link 파일을 하나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웹 서버를 재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mybatflat.com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바로 블로그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다운받을 때 블로그란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다운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슬래시 홈 밑에 그 다음에 블로그 유저 밑에 HTML 폴더 밑에 블로그까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홈 디렉토리를. 그래야 여기가 이제 홈 디렉토리로 인식이 돼서 여러분들이 도메인 주소만 써도 이제 바로 벳플랫 그 CMS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etc 밑에 nginx 밑에 sites available이라는 폴더로 이제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sudo touch 그 다음에 my blog 저는 이제 벳플랫이라고 할까요? 벳플랫.com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vi ls-a를 해보면 지금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터치를 이용해서 파일만 만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사이트에 가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복사한 내용을 mybatflat.com에 이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do vi mybatflat.com 해서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변경해 줘야 될 부분만 변경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홈 밑에
블로그 유저, 그 다음에 HTML, 그 다음에 블로그라는 폴더로 아까 만들어 줬었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서버 이름을 우리가 이제 mybatflat.com이라고 이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경해야 될 부분이 PHP가 우리가 지금 현재 7.3 버전을 설치했기 때문에 3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되고요. 됐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링크 파일을 생성하게 되는데, 링크 파일은 어떻게 하죠? sudo symbolic link -s 한 다음에 etc 밑에 nginx 밑에 sites available 밑에 mybatflat.com을 etc 밑에 nginx 밑에 그 다음에 sites enabled 한 다음에 mybatflat.com에서 이제 우리가 심볼릭 링크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심볼릭 링크가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만들어졌다면은 sudo nginx 그다음 -t 해서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잘 나오죠.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sudo 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nginx를 리스타트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nginx 리스타트 해서 이제 만들어주면 이제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설정이 완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로컬 PC에 호스트를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에서 로그아웃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etc 밑에 호스트라는 파일을 찾아야 되겠죠. 윈도우즈는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sudo 한 다음에 vi etc 밑에 호스트라는 파일을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서 이제 IP는 변경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이름만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 아까 만든 my 그 다음에 batflat.com에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저장하면 되겠죠. 그리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c 밑에 호스트 파일에 여러분들이 도메인명과 그 다음에 IP를 설정을 했다면 이제 브라우저를 하나 켜고 그 다음에 이 주소를 이제 입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입력해 보면은 우리들이 지금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정 파일만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근사한 웹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화면을 갖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도록 관리자 페이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이제 주소에 /admin이라는 주소를 입력해서 엔터를 입력해 보면 이제 로그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드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admin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드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드민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그리고 안유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보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세팅즈 이런 데 가보면은 뭐 테마라는 게 있죠. 테마 같은 경우는 보통 CMS에서 이제 화면에 보이는 전체를 이제 변경하고자 할 때 지금 현재 저는 뱃블로그라는 테마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헬로우라는 테마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액티베이트를 눌러주면 액티브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을 가서 보면은 이렇게 쉽게 이제 테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테마를 이용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UI가 전체적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뭐 블로그라는 이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능들도 수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뭐 이런 거 웹사이트 타이틀은 지금 뱃플랫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것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바꿔가면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